1번 본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헤어지시게 된 결정적 과거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가 멈춘 이유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서도 아니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도 아니에요. 이 관계는 못 움직이는 구조 안에 갇혀 있었어요. 먼저 이 소드의 8번 정방향부터 볼게요. 이 카드는 키워드가 분명해요. 갇힘, 말 못함, 선택 불가, 스스로 묶인 상태를 말해요. 이건 상대가 나를 안 좋아했던 카드가 아니에요. 이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마다 미뤘고 관계를 바꾸는 선택을 할 용기가 없었던 상태예요. 예를 들자면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보자. 상황이 나아지면 이 말만 계속 반복되던 관계였을 수 있어요. 헤어지자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계속 만나자고 확신을 주지도 않았고 결국 아무 결정도 안 한 채 시간만 흐른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 소드의 8번이 왜 생겼는지 그 옆에 나온 카드가 여왕제 역방향이요. 이 여왕제 역방향은 정서적 여유 부족, 사랑을 주고받을 그릇이 없음, 돌봄의 결핍을 말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랑을 유지하고 키워갈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왕제가 정방향일 땐 표현하고 챙기고 관계를 살찌우는 카드인데 역방향이면 완전히 달라져요. 내 감정도 감당이 안 되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마음까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하면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로 끝나고 미래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가 흐려지거나 피하고 감정적인 문제를 꺼내면 대답이 늦어지거나 아예 멀어지는 패턴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바로 이 여왕제의 옆방향과 소대 8번 정방향이 같이 나왔을 때의 전형적인 과거예요. 사랑은 있었는데 그 사랑을 움직일 힘이 없었고 관계는 이어져 있었는데 그 관계를 키울 에너지가 없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끝난 관계라기보다는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멈춰버린 관계에 가까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관계가 멈춘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상대가 감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였고 책임질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그래서 선택을 미룬 채 관계 안에 숨어버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재회 리딩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애매하게 끝났지? 헤어진 건지 멀어진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느낌이 맞아요. 이 관계는 정리된 이별이 아니라 멈춰선 상태였거든요. 그럼 현재 이 관계의 실제 상태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관계의 핵심부터 말하면 앞을 같이 볼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희망을 붙들고는 있지만 확신은 내려놓은 상태예요. 먼저 이 완제 2번 역방향은 결정의 보류, 방향 상실, 선택 회피의 카드예요. 이게 정방향일 땐 어디로 갈지 정하고 움직이자인데 역방향이면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상대의 상태는 다시 다가가자니 책임이 걸리고 완전히 끊자니 미련이 남고 그래서 아무 방향도 택하지 않은 채 멈춰있는 상태예요. 연락을 하면 이어질 수는 있는데 연락을 시작할 명분이 없고 안 하자니 계속 마음에 걸리는 관계예요. 그래서 생각은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답장은 해도 주도하지 않고 감정 표현은 피해가면서 존재감만 남기는 패턴이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완제 2번 역방향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선택을 안 한 게 아니라 선택을 미루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가 왜 이렇게 유지되느냐 그 이유가 이 옆카드인 스타카드 역방향이에요. 이 카드는 희망의 약화, 기대의 포기, 믿음의 균열을 말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멀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을 잃은 상태예요. 이 스타카드가 정방향일 땐 조금만 더 가보자. 그래도 희망은 있어. 이 에너지인데 역방향일 땐 기대하면 또 실망할 것 같아. 딱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열정도 없고 증오도 없고 희망만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관계가 사실 이 상태거든요. 그냥 마음만 이어진 채 유지되는 관계예요. 지금 이 관계는 정서적으로는 남아있고 행동으로는 멈춰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상대가 SNS는 계속 보고 있고 가끔 안부 같은 말을 할 것 같다가도 안 하고 주변 사람 얘기 들리면 신경 쓰이는데 직접 나서지는 않는 흐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 조합이 말해주는 중요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이 관계는 다시 잘 될 거라는 희망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났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유지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도 이럴 거예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난 느낌은 아니고 기다리자니 근거가 없고
놓자니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 자체가 미결 상태로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희망이 없으니까 끝난 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끝난 게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채 식어있는 관계예요. 그럼 상대방이 이 미결 상태를 깨고 실제 행동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 상태를 유지한 채 침묵으로 이어갈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지금 감정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로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쪽이에요. 이 소대의 왕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감정에 휘둘리는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 갑자기 술 먹고 전화한다거나 새벽에 감정 문자 보내는 타입은 아니에요. 연락을 한다면 말은 굉장히 차분하고 내용도 짧고 정리된 말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기서 황제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주도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연락을 하더라도 내가 흔들려서가 아니라 지금 이 타이밍이 괜찮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때만 움직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락은 되게 평범하게 시작돼요. 뭐 잘 지내? 갑자기 생각나서 요즘 어때? 이 말들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카드, 이 컵의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단순해요. 감정이 다시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좋아한다, 다시 사랑한다 이런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마음 안쪽에서 아직 감정이 살아있네? 이걸 본인이 느끼기 시작한 상태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연락은 오지만 감정 표현은 거의 없고 다시 만나자고 말하지도 않고 보고 싶다는 말도 잘 안 할 거예요. 대신 대화가 이어지는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굉장히 유심히 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감정에 밀려서 움직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먼저 나 아직 너 좋아해, 우리 다시 해볼까? 이런 말을 던지면 이 사람은 바로 한 발 물러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은 열렸지만 책임까지 질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감정을 지금 당장 꺼내기보다는 안전한지 먼저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어떤 계기로 다시 연락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지, 또 그게 우연인지,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사건 때문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연락은 우연 때문에 생기는 흐름은 아니에요. 술김에도 아니고 외로워서 던지는 연락도 아니에요. 상대방 쪽에서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 컵의 왕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꽤 오래 안쪽에서 달아왔다는 뜻이에요. 감정을 쏟아내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지도 않았고 혼자서 계속 눌러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사람 안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이 감정 이대로 접어두는 게 맞나? 이게 컵의 왕이 만드는 재연락의 시작이에요. 이건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감정도 아니고 다시 사귀고 싶어서 뛰쳐나오는 감정도 아니에요. 차분해진 감정이 더 이상 묻어두기엔 너무 분명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같이 나오는 카드가 이 완제 2번 역방향이에요. 이 카드의 상태는 아주 명확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 사람은 다시 만나자는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은 딱 여기까지만 올 거예요. 연락은 하지만 목적은 없고 만나자는 말도 없고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 감정적인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도 연결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려는 연락이에요. 예를 들면 갑자기 안부를 묻는다거나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질문을 던진다거나 대화가 이어지면 이어가고 끊기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다음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감정이 다시 올라와서 연락은 했는데 그 감정을 어디까지 가져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중요한 건 이 연락은 상대가 갑자기 변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서 감정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만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락이 곧바로 재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과 상대방이 재회가 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지 아니면 이전과는 다른 형태가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관계는 예전이랑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이 펜타클의 6번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될 때 균형이 완전히 맞춰진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가 더 주고 누가 더 버티고 누가 더 참고 있었는지 그 구조가 한 번은 다시 드러나요. 예전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한쪽은 더 많이 기다렸고 한쪽은 더 늦게 움직였고 그 불균형이 말로는 잘 안 꺼내졌던 관계였어요. 재회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올라와요. 이번에는 나만 더 애쓰는 거 아니야? 왜 항상 내가 이해하지? 이런 감각이 다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나온 카드가 이 스타 카드예요. 이건 중요한 카드예요. 이 관계가 완전히 희망 없는 재회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만났을 때 예전보다 솔직한 대화가 가능해지고 조심스럽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실제로 생겨요. 말로만 희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이건 한 번쯤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재회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대화도 조금 더 부드럽고 예전보다 서로를 조심히 대하고 관계에 대한 기대도 다시 생겨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마지막 카드가 달카드 정방향으로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불안, 의심, 확인되지 않은 감정을 말해요. 여러분이 다시 만나도 완전히 편안해지지는 않아요. 상대의 말 한마디에 의미를 곱씹게 되고 연락이 늦어지면 예전 기억이 올라오고 괜히 혼자 상상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겨요. 이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이 관계 자체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기억 위에 다시 세워지는 구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재회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겉으로는 다시 연결되고 희망도 분명히 있지만 안쪽에서는 조심, 불안, 눈치가 계속 공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재회는 달콤하기만 한 재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서로를 시험하는 재회에 가까워요. 그럼 만약에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언제쯤 풀리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회가 안 되는 흐름으로 간다면 이 관계는 갑자기 끝나는 식으로 정리되지 않아요. 이 완지 8번 역방향이 나왔다는 건 움직이던 흐름이 멈추는 상태예요. 연락이 빠르게 이어지지도 않고 결정이 속도를 내지도 않아요. 처음엔 이런 식이에요. 연락이 오긴 오는데 점점 느려지고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다가도 자꾸 중간에서 끊겨요. 바쁘다는 말이 늘고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고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말만 남아요. 이건 싸워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폭발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정체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나온 펜타클의 3번 역방향이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함께 맞춰가는 노력이 어긋났다는 뜻이에요. 각자 마음은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한쪽은 이제는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고 다른 한쪽은 지금은 아직 생각할 여유가 없어라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누가 먼저 끊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협력이 끊어지는 식으로 정리돼요. 약속 이야기가 흐지부지 되고 다시 만나자는 말이 계속 미뤄지고 대화 주제가 점점 사라지고 결국 안부만 남다가 그것마저 없어지는 흐름이에요. 마음이 한 번에 정리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감정은 남아있어서 혹시 다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관계는 더 이상 함께 만들어갈 구조가 아니에요. 이 펜타클의 3번 역방향은 혼자 애써서는 유지되지 않는 관계를 말해요. 상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계속 엇박만 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전개에서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돼요. 내가 계속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나? 이건 사랑이 아니라 버티는 거 아니야? 그 순간이 오면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확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 상태로 가요. 연락을 기다리지 않게 되고 상대 반응에 하루 컨디션이 흔들리지 않고 이 관계가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정리는 아프게 끊어지는 이별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식어가는 정리에 가까워요. 그럼 연락이 오든 결론이 나든 아니면 마음이 풀리든 그 타이밍이 언제쯤일지 보도록 할게요. 이 흐름의 시기는 조용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리되는 쪽이에요. 먼저 이 컵의 3번 옆방향. 이 카드는 사람 사이의 연결이 점점 느슨해지는 시점을 말해요. 자주 연락하던 흐름이 줄고 대화가 이어져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시기의 첫 신호는 이거예요. 연락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대화가 이어져도 감정 교류가 없어지고 웃음이나 가벼운 농담이 사라져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미 관계는 감정적으로 한 발 물러난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온 완제 7번 역방향. 이 카드는 버티던 힘이 빠지는 시점이에요. 그동안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번엔 다를 수도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해왔다면 이 카드가 말하는 시기부터는 그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행동이 달라져요.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되고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덜 흔들려요. 이 시점이 관계를 붙잡던 쪽이 힘을 놓는 시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교환카드 역방향. 이 카드는 기존에 믿고 있던 관계의 틀을 내려놓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원래 연애는 이 정도는 참아야 해. 이런 기준이 깨지는 시점이야. 이 관계는 누군가의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 바뀌면서 끝나요. 연락이 오든 안 오든 상대가 뭐라고 하든 이건 내가 원하던 관계는 아니구나. 이 인식이 먼저 와요. 시간 범위로 보면 이 흐름은 빠르면 3주 전후, 늦어도 2, 3개월 안에 결정적인 마음 변화가 와요. 특별한 사건이 터지기보다는 어느 날 문득 그냥 기다리지 않게 되는 순간이 와요. 핸드폰을 덜 보게 되고 연락 여부가 하루 기분을 좌우하지 않고 이 관계를 떠올리는 빈도 자체가 줄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재회 국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져가야 하는지 오라클 카드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선택하신 오라클 메시지와 두 장의 오라클 카드 더 뽑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하셨던 오라클 메시지 카드부터 볼게요. 리칭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당신은 연결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랑은 계속 손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익숙한 안전지대에서 한 걸음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이 계속 먼저 손을 뻗고 있다는 걸 말해요. 기다리고 의미를 해석하고 상대의 반응 하나에 마음을 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분명해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사랑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참는 쪽, 더 이해하는 쪽, 더 조심하는 쪽에 계속 서 있었기 때문에 관계의 중심은 늘 상대에게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편한 자리에서 나오라는 건 상대를 더 자극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위치에서 내려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온 루티드라는 카드는 당신의 자리를 지키세요. 당신은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걸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지금 불안한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계속 여러분을 흔들어 왔기 때문이에요. 이 카드는 더 다가가지 않아도, 더 애쓰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그 자리에 있다고 말해요. 연결은 매달릴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자리에 똑바로 서 있을 때 유지돼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태도는 다가감이 아니라 멈추고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온 이 레질리언스의 카드는 어떤 어려움과 마주하더라도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이번 재회 국면에서 여러분은 상처만 남기고 끝나지 않아요. 연락이 오든 오지 않든 다시 이어지든 완전히 끝나든 이 경험은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보는 기준이 정리되고 관계에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 카드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 이 선택은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1번 분들의 흐름이에요. 이 관계는 다시 붙잡아서 증명해야 하는 인연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관계에 가까워요. 연락이 오느냐, 다시 이어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재회 국면에서 내가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던 사람, 맞추던 사람, 눈치 보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 선택지를 고른 분들은 이미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흐름을 끝까지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지금 이 리딩이 조금이라도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 관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달라진 지점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상대가 움직이길 기다리는 재회가 아니라 내 기준에서 선택하는 재회로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흐름 안에서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헤어지게 된 결정적 과거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의 과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말은 많았는데 현실은 따라오지 못했던 관계였어요. 먼저 이 마법사 카드 정방향은 시작, 가능성, 약속, 그리고 주도권의 카드예요. 이 관계 초반에 상대가 먼저 다가왔을 가능성이 커요. 말을 잘했고 미래 이야기도 꽤 자연스럽게 했고 여러분이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나중에 같이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우리 잘 맞는 것 같아. 앞으로는 다를 것 같아. 이 말들 그때는 다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상대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서 같이 나온 카드가 이 달카드 옆방향이에요. 이 달카드 옆방향의 핵심은
불안의 노출, 숨기던 감정의 드러남, 현실 직면이에요. 처음엔 잘 안 보였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말과 행동이 조금씩 어긋나고 확신을 주던 태도가 흐려지고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이 점점 더 분명해져요. 이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뭔가 이상하다. 말은 많은데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이 달카드 역방향은 착각에서 깨어나는 카드예요. 이 관계는 속임수에 당했다기보다는 상대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했던 관계에 가까워요. 자기는 할 수 있을 거라 말했지만 막상 책임이 필요해지자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이상 속으로 불안을 외면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멈췄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거는 여러분이 예민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카드들의 조합은 상대의 말이 과했을 뿐 여러분의 감각은 정확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관계를 떠올리면 이런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느꼈던 불안, 괜히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과거는 지금의 재회 흐름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요. 상대가 다시 다가온다면 말부터 먼저 꺼낼 가능성이 높고 행동은 그 다음일 거예요. 그럼 이 관계가 정말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된 상태인지 아니면 말의 반복 단계에 머물러 있을지 현재 이 관계의 실제 상태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관계의 분위기를 솔직하게 말하면 기대는 많이 내려놓은 상태예요. 이 스타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이 관계에 대해서 예전처럼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붙잡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상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예전처럼은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림보다는 관망에 가까워요. 연락이 오면 반응을 하지만 마음이 그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나온 카드가 이 소드의 7번 역방향이에요. 이 카드는 숨기던 의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예전에는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랐다면 지금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되는 지점들이 생기고 있어요. 말로는 애매하게 넘기던 부분,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았던 태도, 그게 더 이상 미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속이 시원해지는 상태는 아니지만 덜 헷갈리는 상태예요. 상대가 완전히 솔직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예전처럼 혼자 의미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연락이 와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보이고 말 한마디에 과하게 기대하지 않게 되고 애매한 태도에 예전만큼 흔들리지는 않는 상태예요. 지금은 희망은 낮아졌고 착각도 같이 거쳐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다시 불타오르는 단계도 아니고 완전히 끝난 단계도 아니에요. 현실을 알고 있는 채로 느슨하게 이어진 상태예요.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앞으로 실제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 거리감을 유지하느냐예요. 그럼 상대방이 연락이 오는지 연락이 오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아니면 왜 멈추는지 상대방의 현실 행동이 어떻게 이어질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행동을 한 단어로 말하면 헷갈리게 하면서도 놓지는 않는다예요. 먼저 이 태양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솔직해지지 못한 상태예요. 기분이 좋아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락은 밝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아요. 톤이 애매하고 말의 여지가 많이 남아요. 잘 지내? 문득 생각났어. 이런 말은 할 수 있는데 왜 연락했는지는 끝까지 말 안 해요. 여기서 이 컵의 7번 정방향이 같이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이 카드는 선택을 못하는 상태, 가능성만 잔뜩 늘어놓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다시 만나는 상상도 하고 그냥 이대로 남는 상상도 하고 아예 흘려보내는 상상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일관되지 않아요. 어느 날은 반응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멀어져요. 이건 감정 기복이라기보다는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나오는 흔들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의 4번 정방향이에요. 이 카드는 명확해요. 놓지는 않겠지만 내주지도 않는다예요. 이 사람은 관계를 완전히 끊을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깊이 들어올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행동은 이렇게 나와요. 연락은 하지만 관계를 이어가려는 말이 없고 여러분이 멀어지면 붙잡는 신호는 보내고 하지만 책임질 만한 행동은 안 해요. 이 흐름에서 여러분이 먼저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애매한 상태를 꽤 오래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어떤 계기에서 다시 재접촉이라는 행동을 하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이 재접촉은 큰 결심 끝에 오는 연락 아니에요.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흐름도 아니고요. 이 저지먼트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결단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끝내겠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는 결론은 못 내리겠는데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불편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같이 나온 카드가 이 소대시종 정방향이에요. 이 카드는 확인, 탐색, 눈치, 정보 수집의 카드예요. 즉, 이 재접촉은 감정이 폭발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상대 반응을 보려는 가벼운 시도에서 시작돼요. 예를 들면 SNS를 먼저 확인한다거나 예전에 했던 말이나 대화를 다시 떠올린다거나 갑자기 사소한 질문을 던진다거나 의미 없어 보이는 메시지를 하나 보낸다거나 뭐 잘 지내? 이거 너 생각나서 요즘 이런 거 하더라? 이 말들에는 결론이 없어요. 대신 목적은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열려 있는지, 대화가 가능한지, 거부감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연락이에요. 이 저지먼트 역방향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대시종처럼 작고 가벼운 말로 문을 두드려요. 상대는 결정을 하기 위해 연락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미뤄도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연락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연락에 너무 빨리 반응하거나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 이 사람은 아직 이렇게 있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또다시 결론을 미뤄요. 반대로 여러분이 차분하고 짧게 응답하면 이 사람은 다음 행동을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연락은 재회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상대의 망설임이 만든 확인 신호에 가까워요. 그럼 이 연락 이후에 여러분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관계의 구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이 재회는 조심스럽게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에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기존 구조가 한번 크게 흔들리는 재회예요. 이 타워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두고 덮어왔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예전처럼 괜찮은 척, 조금만 참자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은 안 돼요. 다시 만나게 되면 대화의 톤부터 달라져요. 서로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재회 초반에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분위기가 어색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괜히 감정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나온 카드가 이 마법사 정방향이에요. 이 카드는 관계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를 말해요. 이전 관계를 그대로 복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이 부분은 바꿔야 한다. 이런 대화가 실제로 나와요. 상대도 말로만 넘기기보다는 이번엔 뭔가를 해보려는 태도를 보여요. 하지만 마지막 카드 이 펜타클의 에이스 역방향이 중요해요. 이 카드는 현실적인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말은 달라지고 의지는 생기는데 그걸 오래 유지할 체력이나 환경이 완전히 준비된 상태는 아니에요. 이 재회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은 보여주지만 계속 갈 수 있다는 안정감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짧게 불타고 끝나는 재회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큰 각오로 서로가 많이 바뀌어야 유지되는 구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재회가 성립되느냐보다 여러분이 이 구조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그럼 만약에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 여러분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흐름으로 가면 관계는 애매하게 붙들린 채로 끝나지 않아요. 결정이 나고 착각이 거치는 쪽이에요. 먼저 이 소대 2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더 이상 눈을 가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피해오던 선택, 미뤄두던 판단을 이제는 피하지 못하는 시점이에요. 그동안은 아직 모르겠어. 조금만 더 보자. 이 말로 버텼다면 이 단계부터는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설득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행동이 달라져요.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되고 답장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않고 이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요. 이건 단념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선택에 가까워요. 그리고 컵의 7번 역방향, 이 카드는 머릿속에 쌓아두었던 가능성이 하나씩 정리되는 흐름이에요. 혹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 그래도 마음은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하나씩 힘을 잃어요. 그래서 이 정리는 상처를 후벼 파는 이별이 아니에요. 실망이 폭발하는 끝도 아니고요. 착각이 정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식는 전개예요. 예를 들면 연락이 끊겨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 사람을 떠올려도 그랬지 정도로 지나가요. 재회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은 이 관계에 발목 잡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관계가 왜 여기까지였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전개에서는 후회보다 정리가 먼저 와요. 그럼 이 모든 흐름이 언제쯤 결정되는지 시기의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흐름의 시간은 빠르게 결론 나는 타입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쪽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리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먼저 이 왕지의 왕 역방향, 이 카드는 움직이던 주도권이 꺼진 상태예요. 상대가 먼저 밀어붙이거나 결단을 내려주는 시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기 초반에는 연락이 오더라도 강하게 이어지지 않아요. 말이 흐려지고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톤이 반복돼요. 이건 아직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관계를 끌고 갈 에너지가 없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가운데 나온 카드가 이 여사제의 역방향이에요. 이 카드는 이미 마음속에서는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걸 겉으로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의 핵심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기대가 점점 빠지고 있어요. 연락이 오든 말든 상대 반응이 어떻든 예전처럼 마음이 출렁이지 않아요. 이때 많은 분들이 요즘은 기다려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아 이렇게 느낄 거예요. 이게 바로 여사제의 역방향이 말하는 시점이에요. 이미 무의식에서는 결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단계예요. 마지막 펜타클의 6번 역방향이 시간의 결론을 정해줍니다. 이 카드는 균형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흐름이에요. 한쪽만 더 주고 한쪽만 더 이해해야 하는 구조에서 여러분이 먼저 내려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의 끝은 큰 사건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되는 순간이에요. 시간 범위로 보면 이 흐름은 지금으로부터 4주 전후에 체감 변화가 오고 늦어도 2개월 안쪽에서 마음의 균형이 완전히 넘어가요. 연락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됐다 이 말이 마음속에서 먼저 나와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선택지를 고른 분들, 이 제외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오라클 카드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하신 오라클 카드와 2장의 오라클 카드 더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처음 선택하셨던 오라클 메시지 하드. 이 카드는 지금은 상황이 그냥 많이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당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이 카드는 지금 이 관계가 노력 부족이나 사랑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얽혀 있어서 어려운 상태라는 걸 말해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가 남기 쉬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단순해요. 붙잡지도 말고 억지로 끊어내지도 말고 잠깐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이 매니 플레임즈 카드는 맞는 인연을 찾기까지는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쉬어도 괜찮고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이 관계 하나로 여러분의 연애 인생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이번 경험이 실패라서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기준을 분명히 만드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참아라도 아니고 여기서 끝이다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멈추고 숨 고르고 다시 선택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커미티드는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는 정착할 시간이라는 메시지예요. 이 카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지금 당장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결국 가게 될 관계의 방향성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이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가볍게 애매한 관계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분명하게 선택하는 관계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라클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예요. 당신은 언젠가는 확실한 자리로 가게 된다. 여기까지가 2번을 고른 분들의 흐름이에요. 이 관계는 다시 붙잡아서 증명해야 하는 인연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만든 관계였어요. 상대는 놓지는 않지만 결정하지도 않고 말은 하지만 책임까지 오지는 않는 흐름이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계속 판단을 미뤄온 쪽이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재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애매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되는 순간이에요. 기다리면서 의미를 해석하던 자리, 상대의 선택을 대신 기다리던 자리에서 조금씩 내려오게 되는 흐름이에요. 이 리딩을 끝까지 듣고 있다면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이제는 나를 먼저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바로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지금 흐름에서는 상대의 태도보다 내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과거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의 시작부터가 사실 조금 비어 있었어요. 불꽃이 확 타오르는 시작이 아니라 뭔가 해볼까 말까 확신 없이 발을 들여놓은 관계였어요. 이 완지의 에이스 역방향이 나왔다는 건 처음부터 에너지가 밖으로 뻗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끌림은 있었는데 행동으로 이어질 추진력이 부족했어요. 상대가 먼저 다가오긴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가옴이 확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외로움에 가까웠던 흐름이에요. 그리고 바보 카드가 역방향으로 같이 나왔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상대는 해보자라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방향 없이 만나기 시작했고 규칙 없이 이어졌고 감정은 생겼는데 그 감정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커요. 이 바보 카드 역방향은 모험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의 카드예요. 이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용기보다 지금의 자유를 잃지 않는 쪽을 더 선택했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이 괜찮으니까 이어가자였어요. 결국 문제가 된 건 이거예요. 시작할 때 기준이 없었던 관계는 흔들릴 때 붙잡을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거나 선택의 순간이 오면 이 사람은 늘 한 발 물러났을 거예요. 확실하게 잡지도 않고 확실하게 놓지도 않고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렀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크게 싸워서 끝난 것도 아니고 무슨 사건 하나로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던 관계였어요. 이 과거를 보면 지금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보여요.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보다 이번엔 정말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봐야 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관계가 과연 시작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인지 현재 이 관계의 상태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관계의 상태는 따뜻함은 줄어들었는데 연결은 완전히 끊기지 않은 상태예요. 먼저 이 펜타클의 여왕 역방향, 이 카드는 보살핌이 멈춘 상태, 여유가 빠진 관계를 말해요. 예전에는 먼저 챙기고, 먼저 맞추고, 먼저 안정감을 만들어주던 흐름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걸 계속 유지할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건 여러분 쪽일 수도 있고 상대 쪽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지금 이 관계에서는 계속 내가 지켜야 하나? 이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래요. 차갑게 끊어진 건 아닌데 예전처럼 편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나온 카드가 이 펜타클의 시종 정방향이에요. 이 카드는 아주 작은 가능성, 아직 꺼지지 않은 연결을 말해요. 거창한 약속이나 확실한 미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아예 끝내지는 말자, 이 정도의 마음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깊은 대화는 없지만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고 가끔 안부는 주고받고 관계를 새로 정의하지도 않는 상태, 이렇게 흘러가요. 이 펜타클의 여왕 역방향과 펜타클 시종 정방향이 같이 나오면 안정은 깨졌지만 씨앗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예전처럼 서로의 삶 안으로 깊게 들어가진 않지만 완전히 문을 닫아버릴 마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도 완전히 정리되는 쪽으로도 아직 방향을 못 정한 상태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상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아요. 이 펜타클의 시종은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잘하는 카드예요. 그럼 상대방이 어떤 계기에서 다시 행동을 하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 행동이 관계를 키우는 쪽인지 아니면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건지 상대의 현실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 흐름은 앞으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쪽이에요. 먼저 이 펜타클의 3번 역방향, 이 카드는 함께 맞춰가는 그림이 깨진 상태를 말해요. 둘이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각자 계산이 따로 돌아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같이 해보자라는 말보다는 지금은 각자 버티자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요. 연락을 하더라도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제안은 없고 대화는 일상적인 선에서만 머물러요. 그리고 나온 완지의 카드 9번 정방향은 지쳤지만 물러서지는 않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상처받은 것도 있고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봐 경계심도 강해요. 그래서 행동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먼저 연락할 수 있지만 깊은 얘기는 피하고 감정 표현은 거의 없고 벽을 세운 채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치 다시 다치지는 않겠다는 자세로 관계를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소대 2번 정방향, 이건 선택을 보류한 채 균형을 유지하려는 카드예요.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려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회를 선택하지도 않고 완전히 정리를 선택하지도 않아요. 이 상태가 불편하지만 익숙해져 버린 상태예요. 현실적으로는 연락은 이어지는데 진전은 없고 감정은 느껴지지 않는데 연결은 남아있고 관계의 정리를 피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관계에서 큰 변화를 만들 용기는 없어요. 다만 완전히 놓아버릴 마음도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방어를 조금 내려놓고 다시 연락을 하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재접촉은 우연이나 감정 폭발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순간에 열려요. 먼저 이 황제 카드 정방향, 이 카드는 현실 판단, 책임, 통제권을 의미해요. 이 사람은 감정이 흔들릴 때 움직이지 않아요. 상황이 정리됐다고 느낄 때, 자기 기준이 다시 서는 순간에 움직여요. 그래서 연락의 계기는 이런 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생활 리듬이 안정됐을 때, 이제는 생각해도 되겠다는 여유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감정이 터져서 연락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오히려 머릿속에서 이미 여러 번 계산을 끝낸 다음에 연락을 해요. 그리고 같이 나온 카드가 이 여사제의 정방향이에요. 이건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감정, 말하지 않고 쌓아둔 마음을 뜻해요. 이 사람 여러분을 잊은 상태는 아니에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SNS를 본다든지 여러분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는다든지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시간이 꽤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연락은 보고 싶어서보다는 확인해야겠어서에 가까워요. 아직 연결이 남아있는지, 내가 다가가도 되는 사람인지, 이 관계를 다시 만져볼 가치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연락이에요. 이 황제 카드 정방향과 여사제 카드 정방향의 조합은 상대가 속마음을 숨긴 채 현실적인 말로 접근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면 안부처럼 가볍게, 아니면 도움이나 현실적인 이유로, 또는 감정 얘기 없이 담담하게 이렇게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하나 있어요. 관계를 다시 끊을지 아니면 이어볼지 판단하려는 움직임이요. 그럼 만약 이 제 연락 후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관계는 어떤 구조로 흘러가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이 조합은 재회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구조는 아니에요. 오히려 끝을 한번 확실히 지나간 뒤의 관계예요. 먼저 이 소대 10번 정방향, 이 카드는 완전히 바닥을 찍은 상태를 말해요. 이미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고 겪을 상처도 다 겪은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 재회는 희망을 부풀리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망가질 건 없다는 상태에서 이어져요. 예전처럼 기대가 크거나 상대를 이상화하는 마음은 거의 없어요. 대신 현실이 굉장히 솔직해져요. 이 컵의 기사 역방향, 이 카드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지고 로맨틱한 말은 줄어드는 구조를 보여요. 이 사람은 말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밀당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회가 된다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설레는 말은 적고 표현은 무뚝뚝하고 대신 약속은 지키고 행동은 예전보다 현실적일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부드러운 말에서 실제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의 9번 역방향. 이건 완전한 만족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는 감각이에요. 완벽한 이상형의 관계는 아니에요. 다만 서로가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편해지는 구조예요. 이 재회의 핵심은 감정은 절제되고 환상은 사라지고 대신 현실적인 안정감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불타오르는 사랑보다는 조용히 이어지는 관계에 가까워요. 만약 여러분이 다시 설레고 다시 두근거리는 감정을 기대한다면 이 재회는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정이나 현실, 반복되지 않는 상처를 원한다면 이 재회는 오히려 훨씬 성숙한 형태예요. 그럼 만약 이 관계가 재회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재회가 되지 않는 흐름으로 간다면 이 관계는 상처로 남는 이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쪽에서 삶의 중심이 다시 살아나는 쪽이에요. 먼저 이 여왕제 카드 정방향, 이 카드는 회복, 자존감, 자기 돌봄을 뜻해요. 상대를 통해 채우려 했던 감정이 아니라 내 일상, 내 리듬, 내 감각이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재회가 안 되더라도 마음이 급하게 무너지지 않고 공허함보다 차분함이 먼저 와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감각이 생겨요. 이 관계를 놓는 순간이 상실이 아니라 나를 다시 돌보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온 카드가 이 연인 카드 정방향이에요. 이 카드는 선택, 진짜 마음, 기준을 말해요. 누가 나를 선택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관계를 선택하느냐로 시선이 옮겨져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는 억지로 다음 인연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아요. 대신 이런 변화가 옵니다. 관계를 대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구조는 자연스럽게 거르고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사랑을 봐요. 이별의 마무리가 그래도 사랑은 힘들어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지 않는지 알겠다로 끝나요. 그래서 재회가 안 되더라도 이 관계는 여러분 인생에서 헛된 관계로 남지 않아요. 오히려 다음 인연을 고르는 눈을 분명하게 만들어준 관계로 남아요. 그럼 이 관계에서 연락이나 결단이 나는 시기는 언제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는 딱 잘라서 이날이라고 찍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대신 멈춰있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간이 보여요. 먼저 이 3개 카드 역방향, 이 카드는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엔 마무리가 덜 된 상태를 말해요. 관계도 감정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한 장면에서 멈춰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의 시점은 완전 종료가 아니라 마지막 판단을 남겨둔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온 소대 4번 역방향, 이건 쉼이 끝나고 다시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카드예요. 침묵이 길어졌다면 그 침묵이 풀리는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예요. 현실적으로는 한동안 아무 변화 없던 흐름, 갑자기 메시지를 쓸까 말까 고민하는 타이밍, 머릿속에서 이 관계를 다시 꺼내보는 시기로 보여요. 이 카드가 나오면 정체가 풀리는 시점은 빠른 편이에요. 시간감으로 보면은 몇 달 뒤보다는 몇 주 단위에 가까워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이 컵의 여왕 역방향, 이 카드는 감정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순간을 말해요. 상대든 여러분이든 한쪽에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계산보다 느낌이 앞서고 말은 조심스럽지만 행동은 나와요. 연락이 온다면 아주 이성적인 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이 묻어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가만히 묻어두는 시기는 끝나간다는 점이에요. 시기로 말하자면 지금부터 3주에서 6주 사이, 늦어도 2달 안쪽일 거예요. 연락이 오거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마음이 움직이는 시점이에요. 이건 질질 끌리는 흐름은 아니에요. 이 선택지의 시기는 생각보다 빨라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조언 메시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하셨던 오라클 메시지와 2장의 카드 더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하셨던 이 이노센트는 사랑에 아직 서툴지만 의도는 순수하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란 메시지예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미성숙함이지 가벼움은 아니에요. 이 관계에서 누군가는 사랑을 잘 몰라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고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상처를 줬지만 그 시작 자체가 속이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이 관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 이유는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랑을 다룰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너무 순진해서 당한 게 아니라 상대가 사랑의 무게를 감당할 단계가 아니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나온 이 러브런 카드는 감정의 흐름에 잘 맞춰있고 로맨스를 오래 유지하며 관계의 조화를 만들어갑니다란 메시지예요. 이 카드는 이 관계가 잠깐의 인연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줘요. 감정만 맞았더라면, 타이밍만 조금 달랐더라면 꽤 오래 이어질 수 있었던 구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쉽게 잊히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난히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건 미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관계 안에는 분명히 조화가 맞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다만 그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가 서로 다른 시점에 있었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그리빙이라는 메시지는 생각했던 방식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실을 느껴야 당신의 꿈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란 메시지예요. 이 관계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길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한번 미래까지 그려봤던 관계였고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이 카드는 빨리 잊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괜찮은 척하지 말라고도 해요. 이 감정을 제대로 느껴야 다음 관계에서 같은 자리에 다시 서지 않게 돼요. 이 상실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는
다시 붙잡아서 증명해야 할 사랑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준 관계였어요. 상대는 여러분의 깊이를 다 담을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여러분은 그 부족함까지 이해하려고 너무 오래 애써왔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균형이 맞지 않아서요. 재회가 되든 정리가 되든 이 흐름의 끝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예전처럼 애매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는 않게 되고 확신 없는 관계에 마음을 오래 맡기지 않게 돼요. 이 관계는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한 사랑으로 남지 않아요. 사랑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몸으로 알게 해준 관계로 남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대의 마음보다 여러분의 기준이 더 중요해요. 그 기준을 이미 충분히 세워온 흐름이고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사 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헤어지게 된 결정적 과거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관계의 시작점은 처음부터 정해진 틀 안에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 교환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이 관계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뜻이에요. 정식 연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가벼운 관계도 아니었고 주변에 떳떳하게 설명하기도 애매한 상태였던 걸로 보여요. 관계 이름이 분명하지 않았고 역할도 모호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누군가는 계속 마음을 확인하려 했고 누군가는 굳이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태도로 남아있었어요. 이 교환카드 역방향은 도덕이나 규칙이 무너진 카드라기보다는 합의된 약속이 없었던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 관계의 초반에는 이상하게도 자유롭고 그만큼 불안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옆에 나온 카드가 이 마법사 역방향이에요. 이건 시작은 있었지만 방향이 없던 상태를 말해요. 말은 있었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았고 계획은 있었는데 실행이 흐릿했어요. 상대가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자. 지금은 상황이 좀 애매해. 너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이 말은 계속 나왔지만 그 말이 현실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이 마법사 역방향은 의도는 있어도 책임을 질 준비는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시작부터 한쪽이 더 많이 설명하고 한쪽이 더 많이 이해해야 유지되는 구조였어요. 이 두 카드가 같이 나오면 관계의 결정적 과거는 이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너무 오래 유지해온 관계. 누군가는 이 애매함이 언젠가는 정리될 거라고 믿었고 누군가는 정리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니까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갑자기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이미 초반부터 불안정한 구조 위에 세워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열이 점점 커졌을 뿐이에요. 이 과거를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에서는 확신보다 망설임이 먼저 나오고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현재 이 관계의 실제 상태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관계는 아프다는 사실을 서로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 소대 3번 정방향은 상처가 생겼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 카드예요. 울컥 터지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한번 찢어졌다는 걸 차분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픔을 설명하려 들지는 않아요. 상대를 붙잡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지도 않아요. 이 관계에서 누군가는 이미 이대로는 계속 못 가겠구나를 느꼈고 그걸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뇌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처가 아직 정리된 상처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같이 나온 펜타클의 7번 정방향 때문이에요. 이 펜타클의 7번은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을 바라보는 카드예요. 이미 투자한 감정, 이미 버텨온 시간, 이미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이유.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아파서 끝내는 상태가 아니라 아픈 걸 알면서도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태예요. 현실적으로는 연락을 끊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다가가기도 조심스럽고 마음은 식지 않았는데 기대는 낮아진 상태일 수 있어요. 상대도 여러분도 지금은 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이 관계가 정말 여기까지인지 확신이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 소드의 3번 정방향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카드고 이 펜타클의 7번 정방향은 아직 결과를 판단하지 않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의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도 아니고 다시 시작한 관계도 아니에요. 결정을 미루고 있는 관계예요. 이 상태에서는 누가 먼저 확실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져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상처와 망설임을 안고 현실에서는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행동은 사랑이 식어서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단이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갈림길 앞에서 계속 서 있는 상태예요. 먼저 이 연인 카드 역방향. 이 카드는 마음이 없다는 카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있어서 선택을 못하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잃게 될지, 무엇을 책임져야 할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행동이 이렇게 나와요. 연락은 끊지 않고, 감정도 완전히 닿지 않고, 하지만 관계를 정의하지는 않고 미래 이야기는 피해요. 마음은 있는데 결정을 하면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아 보여서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완제 4번 역방향. 이 카드는 관계가 안전 구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긴 하지만 그 편안함을 정착으로 가져갈 용기는 없어요. 그래서 만나면 괜찮고 헤어지면 다시 거리감이 생기고 다시 만나도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 장면이 반복돼요. 이 완제 4번 역방향은 같이 쉬는 공간을 만들지 않는 태도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자신의 삶 안에 고정된 자리로 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완제 9번 역방향. 이건 이미 지칠 만큼 지친 상태예요. 상대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끝내는 것도 둘 다 버거워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금은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행동도 최소한으로만 나와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감정 이야기는 회피하고 갈등이 생기면 침묵하고 깊어질 것 같으면 한 발 물러나요. 이 조합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관계에서 버티고는 있지만 앞으로 갈 힘은 없는 상태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는 상대가 먼저 관계를 끌어올리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어떤 특정한 계기가 생기면 이 방어가 잠깐 풀리는 순간은 와요. 그럼 그 계기가 어떤 상황으로 오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재접촉은 그리움이 차올라서 오는 연락이 아니에요. 감정이 무너져서 매달리는 흐름도 아니고요. 오히려 감정을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하는 순간에 열려요. 이 컵의 왕 역방향은 감정을 눌러두다가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지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 익숙한 편이고 힘들어도 표정이나 말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카드가 역으로 나오면 그 통제가 무너지는 시점이 와요. 현실에서는 이런 장면이에요. 괜히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 감정이 흔들리고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많아지고 이 관계를 애써 밀어내던 마음이 더 이상 잘 안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먼저 인정하는 감정이 보고 싶다보다는 이 상태가 너무 불편하다는 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같이 작동하는 카드가 이 완제 7번 정방향이에요. 이건 자기 입장을 지키려는 카드예요. 밀려난 자리에서 다시 중심을 잡으려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 재접촉은 약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정 토로나 미안하다는 말, 붙잡는 말은 안 해요. 대신 갑자기 자기 주장부터 한다던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려 든다던가 관계를 자기 방식으로 다시 정리하려 해요. 이 두 조합은 감정이 먼저 흔들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 태도를 강하게 만드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여러분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방어적이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런데 그 안쪽에는 분명한 신호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관계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감정을 인정하는 방식이 부드럽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재접촉은 다시 잘해보자는 신호라기보다는 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는 움직임에 가까워요. 그럼 이 접촉 이후에 정말로 여러분이 다시 재회를 했을 때 이 관계가 어떤 구조로 흘러가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원래 3장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한 장이 같이 나와서 보조 카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재회는 불붙어서 달려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속도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자리에 서는 느낌에 가까워요. 먼저 이 완제 기사 역방향, 이 카드는 행동력이 꺾인 상태예요.
마음은 있는데 움직일 힘이 없는 상태예요. 상대는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말을 실제 변화로 밀어붙일 추진력은 없어요. 그래서 재회가 된다면 초반에는 다시 연락은 잦아지고 감정 표현도 조금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계획은 흐릿하고 관계를 끌고 가는 힘은 약해요. 겉으로 보면 다시 이어진 것 같지만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은 약해요. 그 다음으로 나온 이 컵의 시종 정방향, 이 카드는 감정의 시작을 말해요. 진심은 있어요.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상대는 예전보다 솔직해질 수 있고 조금 더 부드러운 태도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조 카드로 붙은 컵의 3번 역방향이 이걸 막아요. 이건 관계가 자연스럽게 즐거워지지 않는 구조예요. 둘만의 분위기는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서 웃음이 오래가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다시 만나도 예전만큼 편하지 않다던가, 대화가 감정 확인 쪽으로 자주 흐른다던가, 가볍게 즐기기보다는 관계 이야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 재회는 즐거운 연애라기보다는 감정을 점검하는 관계가 돼요. 마지막으로 이 컵의 4번 정방향, 이 카드는 권태가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느껴본 감정 위에 다시 서 있는 상태예요. 새롭지 않아요. 낯설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지만 설레지도 않아요. 이 재회는 사랑을 다시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를 정말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구조예요. 여러분은 이 관계 안에서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예전이랑 크게 달라진 게 있나? 내가 다시 이 흐름을 감당하고 싶은가? 이 사람의 속도가 나랑 맞나? 그래서 이 재회는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결정을 앞당기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관계예요. 그럼 이 재회가 결국 이어지지 않는 쪽으로 흐른다면 이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가 재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끝은 흐릿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는 방식이에요. 먼저 이 저스티스 정방향, 이 카드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하는 순간이에요. 누가 더 사랑했는지, 누가 더 아팠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공정했는가를 보게 돼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상대의 말보다 상대의 반복된 태도를 보게 돼요. 약속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지, 나만 참는 구조는 아니었는지. 그래서 이 정리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차분해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결론을 냈고 그 결론을 부정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나온 이 바보 카드 정방향, 이건 아무 생각 없이 떠나는 카드가 아니에요. 다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택이에요. 이 바보 카드 정방향은 미련 없이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향을 선택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재회가 안 될 경우에 이 관계는 이렇게 끝나요. 다시 연락을 기대하지 않고,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 혹시 연락이 와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상대를 지우는 게 아니라 관계에 이름을 붙이고 떠나는 느낌이에요. 이 조합에서 중요한 건 이 이별이 여러분을 작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저스티스 정방향이 기준을 세워주고 이 바보카드 정방향이 앞으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로 남지는 않아요. 그때 왜 그랬지보다 여기까지가 맞았구나로 마무리되는 흐름이에요. 그럼 이 모든 흐름이 언제 움직이는지 시계의 카드 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는 갑자기 툭 떨어지는 날짜가 아니라 관계의 긴장이 풀렸다가 다시 무거워지는 구간으로 보여요. 먼저 이 소대 5번 역방향, 이 카드는 싸움을 멈추는 카드예요. 이기고 지는 문제에서 슬슬 손을 놓는 시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마음속으로 계속 따지던 게 줄어들고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되고 감정이 날카롭게 튀어나오지 않게 돼요. 이 시점은 관계가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서로 조금 편해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온 컵의 3번 정방향, 이 카드는 다시 대화가 열리는 시점이에요. 분위기가 잠깐 부드러워지고 연락이나 만남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가볍게 웃는 대화가 오가고 과거를 직접 건드리지 않은 채 괜찮은 사람들처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를 재회의 신호로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마지막 카드 이 완제 10번 정방향이 중요해요. 이건 버거움이 다시 올라오는 카드예요. 잠깐 풀렸던 감정 뒤에 다시 현실의 무게가 얹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편해진 것 같다가 관계를 조금 더 이어보려는 순간 책임이나 역할, 부담이 한꺼번에 올라와요. 이 시점에서 상대는 다시 무거워지고 여러분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흐름인가를 느끼게 돼요. 시간으로 보면 이 세 장의 흐름은 연속된 한 구간이에요. 감정 정리의 시작, 재만남, 다시 느껴지는 부담. 속도로 보면 느린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약 1개월 전후, 길어도 2달 안쪽에서 이 세 단계가 거의 이어서 나타나요. 이 시기는 관계가 다시 이어질지 아니면 완전히 방향을 바꿀지 결정이 나는 구간이에요. 질질 끌리는 시기는 아니고 한 번은 꼭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관계를 내려놓는 시점일 수도 있고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조언 카드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하셨던 오라클 메시지와 2장의 오라클 메시지 카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하셨던 오라클 카드는 프로스페러티란 카드예요. 당신은 미래를 위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겪은 모든 감정이 헛된 소비가 아니었다는 걸 말해요. 사랑에서도 관계에서도 여러분은 늘 즉흥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참고 버티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기준을 쌓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나든 이어지든 여러분 안에는 이미 다음에는 이런 사랑을 하겠다는 분명한 토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연애운 카드라기보다 여러분의 관계 감각이 한 단계 성숙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나온 이 루나 리플렉션스의 카드는 달의 변화가 당신의 관계의 흐름과 닮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 직선으로 가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괜찮아졌다가 다시 흔들리고 좋아졌다가 또 조용해지는 주기적인 흐름을 반복해왔어요. 이 카드는 왜 이렇게 반복될까를 묻기보다 이 반복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보게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주기는 언젠가 반드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점이에요. 같은 감정이 영원히 반복되지는 않아요. 지금은 달이 기울어가는 시점에 가깝고 그만큼 관계도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흐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어드마이어의 카드는 숨겨진 호감, 당신을 깊이 동경하는 사람이 있으며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 카드는 지금 이 관계 하나만 놓고 보면 잘 느껴지지 않았던 사실을 하나 알려줘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는 늘 부족한 쪽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 맞추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으로만 서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바깥에서는 여러분을 가만히 지켜보며 마음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내지 않지만 존재하는 호감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이 관계 하나로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관계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타난 인연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어떤 관계까지는 감당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선을 그어야 하는지를 몸으로 알게 만든 관계예요. 상대는 결정을 미뤘고 관계를 끌어안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계속 자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분명한 건 이거예요. 이 관계가 이어지든 여기서 멈추든 여러분은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기다리기만 하던 사람도 아니고 애매한 말에 마음을 맡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의 여러분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쪽에 이미 서 있어요. 이 흐름의 끝에는 후회보다 정돈된 마음이 남아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